오늘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칼슘약을 몇 년째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가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작은 넘어짐에도 금방 골절이 생길까봐 불안하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칼슘약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데도 왜 뼈는 약해지고 관절은 더 아픈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타오르고 있는 염증 때문입니다. 이 염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붓고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뼈를 조금씩 갉아먹고 혈관벽에 석회를 쌓아놓고 관절 사이의 연골을 녹여버리고 심지어 뇌까지 공격해서 치매를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간 염증과 관절 질환을 연구해온 최민석 박사입니다. 28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그게 뼈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혈관에 쌓이거나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건 칼슘약이 아니라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고 염증을 잡아주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이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칼슘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만난 74세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은 10년 동안 매일 아침 칼슘약을 빠뜨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할 때마다 수치는 점점 더 낮아졌어요. 무릎은 계단을 오를 수 없을 만큼 아팠고 손목도 자주 시큰거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먹은 약값이 아깝다고, 왜 자신만 효과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저는 어머님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침마다 커피를 2잔씩 드셨고 국은 항상 짜게 드셨으며 칼슘을 흡수하는데 꼭 필요한 음식들은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어요. 칼슘약만 믿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부엌에 있는 몇 가지 재료만 활용해서 작은 습관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들깨가루를 국에 넣기 전에 불을 끄고 30초만 기다렸다가 넣으시라고 했어요. 검은깨를 갈아서 밥에 뿌려 드시라고 했고요. 깻잎을 하루 5장씩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커피는 식후 1시간 이후로 미루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라고 했어요. 정말 작은 변화였습니다. 약을 새로 처방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품을 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달 만에 어머님은 계단을 혼자 오르내리시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고요. 석 달째 되던 날엔 손주와 함께 시장 나들이를 다녀오셨습니다. 6달 뒤 골밀도 검사에서는 수치가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님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어요. 칼슘약만 믿다가 실망하시고 작은 습관을 바꾸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신 분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와 관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오총사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74세 김영자 어머님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와 관절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칼슘약이 효과가 없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칼슘의 잘못된 흡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칼슘을 충분히 드신다고 해서 그게 전부 뼈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은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쌓이거나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노인 인구의 70% 이상이 칼슘 흡수율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만난 72세 이정자님도 그랬어요.
72세 이정자님은 칼슘제를 8년 동안 빠뜨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골밀도는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벽에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도 못 막고 혈관 질환 위험만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성분들을 함께 섭취해야 해요.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같은 것들이 바로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영양소 없이 칼슘만 드시면 길을 잃은 택배 같은 거예요. 목적지인 뼈에 도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쌓이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량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칼슘을 어떤 방식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약으로만 때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는 칼슘 흡수를 돕는 음식들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목이버섯, 연어, 고등어 같은 음식들이 비타민 D가 풍부하고요. 견과류나 해조류에는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깻잎이나 청경채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함께 드셔야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 요소는 만성 염증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뼈가 약해지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만성 염증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만성 염증을 노인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게 단순히 어디 부딪혀서 붓고 빨개지는 그런 염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성 염증이에요. 이 염증은 관절의 연골을 녹이고 뼈 조직을 파괴하고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뇌까지 가서 치매를 유발하기도 해요. 정말 무서운 게 만성 염증입니다. 75세 박명숙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10년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진통제는 그저 통증만 가려줄 뿐이에요. 염증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통제를 오래 드시다 보니까 위장병까지 생겼어요. 75세 박명숙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그런데 먹을 때마다 속이 쓰려서 괴롭다고요. 이건 잘못된 대응이에요. 통증의 원인인 염증을 잡아야지 통증만 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75세 박명숙님께 염증을 낮추는 음식들을 권해드렸습니다. 들깨, 호두, 고등어,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이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잡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들깨를 끓는 국에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는 오메가3가 파괴되거든요. 불을 끄고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들깨가루를 넣으셔야 해요. 그래야 영양소가 살아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통증만 가리면서 근본 원인을 놓치고 계시지 않나요? 진통제에만 의존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75세 박명숙님은 석 달 만에 진통제를 절반으로 줄이셨고 6달 뒤에는 아예 끊으셨습니다. 무릎도 한결 편해지셨고요. 염증을 잡으니까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과도한 진통제 사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진통제는 통증만 가리고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보고를 보면요.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위장장애와 간 기능 저하 발생률이 높습니다. 진통제가 속을 쓰리게 하고 간에 부담을 주는 거죠. 78세 김은자님은 진통제를 12년 동안 복용하셨어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습관처럼 매일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간 수치 이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진 거예요. 진통제는 절대 장기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진통제 대신 염증을 줄이고 뼈를 강화하는 식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진통제를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의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조정해야 해요. 하지만 식단을 바꾸면서 조금씩 진통제 양을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78세 김은자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들깨, 검은깨, 멸치, 깻잎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서 진통제 양을 조금씩 줄이셨습니다. 1년 뒤에는 진통제를 거의 드시지 않게 되셨어요. 속도 편해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도 진통제로만 버티고 계신가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약부터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진통제는 줄이고 염증을 잡는 음식은 늘리는 거예요. 몸이 근본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커피, 탄산음료, 과염분 음식이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거 아시나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면 칼슘 배출량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이 신장에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70세 최정숙님은 평생 커피를 좋아하셨어요. 아침마다 커피 2잔을 즐기셨죠?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같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70세 최정숙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본인은 칼슘제도 챙겨 먹고 멸치도 자주 먹는데 왜 뼈가 약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커피가 문제였어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칼슘 흡수가 더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이시는 게 뼈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탄산음료는 더 심각해요. 탄산음료 속의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짠 음식도 큰 문제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해요. 국물이 짜면 칼슘 손실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물은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커피 대신 보리차나 매실차를 드시는 건 어떨까요? 탄산음료 대신 생수나 과일, 우린 물을 마시세요. 국은 간을 절반만 하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칼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셨나요? 국물은 다 마셨나요? 탄산음료는 안 드셨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70세 최정숙님은 커피를 줄이고 국물을 싱겁게 드신 지 석 달 만에 골밀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년 뒤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폐경 이후 빠른 골 손실입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폐경 후 5년 동안 뼈의 30%를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 발생률이 남성의 3배 이상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줄어들면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녹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폐경 후 여성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뼈 관리를 하셔야 해요. 67세 박미정님은 폐경 후 특별한 관리 없이 지내셨어요. 별로 문제를 못 느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그 작은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이 생겼습니다. 67세 박미정님은 수술을 받고 석 달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그때 후회가 많이 되셨대요. 미리미리 관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폐경 후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를 강화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챙기셔야 합니다. 들깨, 검은깨, 멸치, 새우, 목이버섯, 깻잎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 뼈를 자극해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뼈가 약한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위험해요. 본인 체력에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게 안전합니다. 폐경 이후 혹은 나이가 들면서 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직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67세 박미정님처럼 골절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세요. 이렇게 5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칼슘의 잘못된 흡수, 만성 염증, 과도한 진통제 사용, 잘못된 식습관, 폐경 후 골 손실.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위협하는 숨은 적들이에요. 이제 위험 요소를 알았으니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생활 속 비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5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시면 뼈와 관절이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28년 동안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께 권해드린 결과 6개월 안에 대부분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그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들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만성 염증을 잡아주고 관절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들깨는 정말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깨를 잘못 드세요. 끓는 국에 바로 들깨가루를 넣으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해요.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는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를 넣으실 때는 반드시 불을 끄고 30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넣으세요. 그리고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때 된장찌개나 미역국을 끓이시잖아요. 간을 보시고 불을 끄세요. 30초 정도 천천히 세시고요. 그 다음에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가볍게 저어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오메가3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석 달쯤 지나면 관절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들깨를 잘못 드신 건 아니신가요? 끓는 국에 바로 넣으신 적 많으시죠? 오늘부터는 불 끄고 30초 기다리는 습관 꼭 들이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69세 이순자님은 들깨 먹는 방법만 바꾸셨는데도 2달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칼슘의 보고라고 불러요. 우유에 8배나 되는 칼슘이 들어있고 흡수율도 우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검은깨에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칼슘이 뼈로 가는 걸 도와줍니다. 혈관에 쌓이지 않고 제대로 뼈로 가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깨도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통째로 씹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껍질이 단단해서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해요. 요즘 마트에 가면 볶은 검은깨 가루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사서 드시면 편하고요.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시면 더 신선해요.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 밥에 뿌려 드세요. 아침 식사 때 밥 한 공기에 검은깨 가루 한 숟가락 뿌려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맛도 좋아요. 매일 이렇게만 드셔도 칼슘 보충이 충분히 됩니다. 검은깨에는 칼슘뿐 아니라 철분, 아연, 비타민 E도 풍부해서 전반적인 영양 상태도 좋아집니다. 집에 있는 깨 그냥 씹어 드시지 않으셨나요? 샐러드에 통깨를 뿌려 드시거나 김밥에 통깨 넣으신 적 있으시죠? 이제부터는 꼭 갈아서 드세요. 갈지 않으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73세 강현숙님은 통깨를 갈아 먹는 것만으로도 석 달 만에 골밀도가 올라가셨어요. 세 번째는 멸치와 새우입니다. 이 둘은 함께 말씀드려야 해요. 멸치는 뼈 강화에 좋고 새우는 관절 연골 강화에 좋습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작은 멸치 한 줌에 하루 필요한 칼슘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 흡수율도 아주 좋아요. 새우에는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관절 연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예요.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기가 힘든 겁니다. 새우를 꾸준히 드시면 연골이 조금씩 회복돼요. 완전히 새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닳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멸치와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시중에 멸치가루, 새우가루가 나와 있어요. 이걸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멸치가루 반 숟가락, 새우가루 반 숟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드세요. 오늘은 국에 멸치가루를 넣고 내일은 새우가루를 넣는 식으로요. 밥에 뿌려 드셔도 좋고 나물 무칠 때 넣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국산 제품을 선택하세요. 수입산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뼈가 더 문제인가요? 관절이 더 문제인가요? 뼈가 약하신 분은 멸치를 조금 더 자주 드시고요.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이 더 아프신 분은 새우를 조금 더 챙기세요. 둘 다 문제라면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76세 윤미선님은 멸치와 새우를 꾸준히 드신 지 넉 달 만에 계단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셨어요. 네 번째는 목이버섯입니다. 목이버섯은 비타민 D가 정말 풍부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목이버섯 한 줌에 하루 필요한 비타민 D의 상당량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목이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아요. 목이버섯을 고르실 때 꼭 확인하세요. 햇볕 건조 제품인지요. 기계로 건조한 제품보다 햇볕에 말린 게 비타민 D가 훨씬 많습니다.
포장에 햇볕 건조, 자연 건조라고 써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햇볕 건조 제품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목이버섯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물에 불려서 볶음 요리에 넣으시거나 탕에 넣어 드세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목이버섯 볶음, 잡채에 넣기, 된장찌개에 넣기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감도 쫄깃하고 맛도 담백해서 어떤 요리에나 잘 어울려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햇볕을 잘 못 쬐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워요. 그럴 때 목이버섯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햇볕 건조 목이버섯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드셔보세요. 일반 버섯과는 차원이 다른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5번째는 깻잎과 청경채입니다. 이 두 채소는 비타민 K가 풍부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K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깻잎은 하루 3장에서 5장 정도 드시면 좋아요. 쌈으로 드셔도 되고 무쳐서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청경채는 한 줌 정도 볶음이나 국에 넣어 드세요. 둘 다 조리가 간단하고 맛도 좋아서 매일 먹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짠 양념은 피하세요. 깻잎 장아찌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너무 짜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깻잎은 생으로 쌈 싸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간장 조금만 찍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청경채도 마찬가지예요. 싱겁게 조리하세요. 오늘 식탁에 깻잎이나 청경채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다면 내일부터 꼭 챙기세요. 마트에 가시면 깻잎 한 봉지, 청경채 한 봉지 사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칼슘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71세 김혜진님은 깻잎을 매일 챙겨 드신 지 3달 만에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셨어요. 이렇게 5가지 오총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들깨, 검은깨, 멸치와 새우, 목이버섯, 깻잎과 청경채. 이 5가지만 꾸준히 챙기시면 6개월 안에 뼈와 관절이 정말 달라집니다. 통증도 줄고 골밀도도 올라가고 무릎도 한결 가벼워져요. 제가 28년 동안 수많은 분들께 권해드린 방법이고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3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6달 정도 되면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챙기시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하나씩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들깨부터 시작해보세요. 불 끄고 30초 기다렸다가 들깨가루 넣는 습관만 들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검은깨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멸치나 새우를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면 5가지를 다 자연스럽게 챙기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나요? 왜 칼슘약만으로는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뼈와 관절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고 오히려 혈관에 쌓여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다공증은 점점 심해지고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은 더 아파집니다. 작은 낙상에도 골절이 쉽게 생기고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려요. 침대에 누워 계시다 보면 근육도 빠지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정말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면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움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칼슘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이 가벼워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지고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산책하고 시장도 나가고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골밀도가 올라가니까 넘어져도 골절 걱정이 줄어듭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혈관도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피로감이 줄고 활력이 생겨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돼서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울감도 사라지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집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시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깻잎 5장과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올려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깻잎은 마트에서 한 봉지 사시면 되고요. 들깨가루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실 때 국이나 찌개 끓이시잖아요? 간 맞추시고 불을 끄세요. 그리고 천천히 3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30초가 지나면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가볍게 저어주세요. 그리고 깻잎 5장을 식탁 위에 놓으세요. 밥 드실 때 쌈 싸 드시거나 그냥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늘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작은 변화 같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6개월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영자 어머님도, 72세 이정자님도, 75세 박명숙님도, 70세 최정숙님도, 67세 박미정님도 모두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노년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70대도 80대도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실천하는 인내심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쌓아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오총사를 하루 식단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엔 무엇을, 점심엔 무엇을, 저녁엔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간식은 어떤 걸 드시면 좋은지, 차는 무엇을 마시면 좋은지도 알려드립니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들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검은깨부터 챙기실 건가요? 혹시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깻잎과 들깨가루를 사오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28년간 염증과 관절 질환을 연구해온 최민석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모두 건강하세요.